안녕하세요. 아들, 딸 하나씩 키우고 있는 결혼 8년차 주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고지순한 사랑을 믿으시나요? 좀 감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사람만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랑 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랑을 믿었어요. 제 남편은 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감동적인 정성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전 그 남자와 결혼을 한 뒤 참 복이 많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 후에 우연히 시부모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저희 시부모님도 정말 눈물겹고 한결같은 사랑을 하셨더라고요. 젊었을 적 법무사를 하셨던 시아버님은 자신의 사무실에 사무보조로 온 시어머니에게 한눈에 반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아무리 추파를 던져봐도 시어머님은 목석같이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으셨대요. 시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당시 시어머님에겐 마음에 든 남자가 있었다나요? 그래서 시아버님의 마음에 반응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시아버님은 포기하지 않았고 영화 한 편만 같이 봐달라고 무던히 졸랐다는 겁니다. 결국 그 정성에 넘어간 시어머니는 딱 한 번만 영화를 보고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영화관을 통째로 빌려놓고 빈 객석마다 안개꽃을 한 다발씩 주었다더군요. 언젠가 안개꽃을 좋아한다는 시어머니의 한마디를 기억해 두었던 거였죠. 놀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이벤트에 큰 감동을 했대요. 이런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 분은 연애를 시작하게 됐는데 연애를 하면서도 시아버님은 언제나 신사답고 배려 있는 모습을 한결같이 보여주셨다는군요. 시아버지의 뚝심 있고 한결같은 사랑에 매료된 시어머니는 결국 결혼을 결심했고 두 분은 그렇게 부부 사이가 되었다는 거였죠. 저는 두 분의 연애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는 못 속인다는 생각을 했어요. 젊었을 적 시아버님의 행동이 남편이 제게 했던 행동과 무척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집안 남자들에겐 여자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유전자라도 타고났는 모양입니다. 시댁은 흔히 말하는 부잣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법무사였던 시아버님은 사업 수완도 좋으셔서 숯을 만드는 사업도 병행하셨답니다. 그 덕분에 시댁은 꽤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 나름 부자 소리 들으며 윤택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은 넓은 마당에 방이 6칸이나 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차를 몰아주는 기사분도 계셨고 집안일 해주시는 가사도우미분도 계셨죠. 평범한 가정에서 나고 자란 저로서는 시댁이 엄청난 부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였네요. 하지만 그런 시댁에 불행의 그림자가 덮친 건 제가 결혼한 지 꼭 1년째였어요.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아버님이 병원에 들르시게 됐는데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단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철렁한 가슴을 안고 정밀검사를 받게 됐는데 폐암이라는 날벼락 같은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저도 그때 당시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렇게 밝고 유쾌했던 시아버님이 얼굴빛이 시커멓게 변해서는 꺼이꺼이 눈물을 쏟으셨어요. 길면 1년이라는 의사의 잔인한 진단에 시아버님도 참지 못하셨던 겁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초상집이 된 건 두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시아버님이 세상의 전부였던 시어머님은 크게 좌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기로 뜻을 모았어요. 아무리 의사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희망을 버리지 말자고 말이에요. 우선 다른 병원에 가서 수술이 가능할지 물어보자. 이대로 네 아버지 가시면 나 진짜 억울해서 못 살아. 갈 때 가더라도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니? 알았어요, 엄마. 내가 아는 분도 있으니까 일단 아버지 모시고 다녀보자고요. 그래, 그렇게 해보자. 사람 명이 하늘에 달려있긴 하지만 용이라도 써봐야 내 마음이 더 나을 것 같아. 시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시아버님을 살리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아버님과 함께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은 다 다녀본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병원도 고개를 젓긴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부정적인 진단만 내놓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게 최선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병원에서만 저희에게 치료를 해보자는 말을 건네주더군요. 환자가 버텨만 준다면 수술을 진행해보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수술의 기회를 기다렸네요. 그동안 시아버님과 가족들의 마음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암과 싸우고 있는 시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셨고 마음도 무척 지쳐 계셨죠. 그런 아버님을 보는 가족들도 무척 힘이 들었고요. 아버님,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식사하셔야죠.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끼니를 잘 챙겨야 수술도 받고 항암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한술만 더 뜨세요. 됐다. 난 그만 먹으련다. 어차피 죽을 목숨 밥숟가락을 뜬다고 달라질 게 있겠어? 니들이 아파보질 않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난 그냥 내버려 두고 너희들은 어서 집이나 내려가라. 아니 여보, 생각해준 애들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프면 세상 다 끝난 거예요? 의사가 잘 관리하면 수술받을 수 있다잖아요. 그런데 왜 벌써부터 포기하고 그래요? 몰라. 듣기 싫으니까 그런 소리 그만해.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들쭉날쭉한 시아버님은 가족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떼를 썼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런 아버님 때문에 애를 태워야만 했지만 정작 본인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죽음을 친구처럼 가까이 두고 있는 기분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겨운 일일 겁니다. 저희 가족은 시아버님의 병간호를 하느라 매일매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가족이나 다름없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신다는 거였죠. 집안일은 물론 가족들의 식사와 허드렛 일까지 아주머니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저희 가족은 오롯이 아버님에게 집중할 수 있었네요. 또한 아주머님은 입맛이 훨씬 까다로워진 시아버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고 그제야 시아버님은 숟가락을 떼고 나셨어요. 아, 사장님, 가족들 애먹이지 말고 끼니 잘 챙겨 드세요. 내 몸 아픈 것도 서러우면서 가족들 마음 아프게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럴수록 정신 바짝 챙겨야 한다고요. 알았어, 알았다고. 이거야 원, 마누라보다 잔소리가 심하니 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알아서 잘 챙겨 드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투정은 그만 부리시고 어서 식사하세요. 아주머니는 시아버님의 불행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대해주셨고 그 덕분에 가족들과 시아버님은 조금 더 수월하게 병을 관리할 수가 있었어요. 저희 가족 모두는 그런 아주머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친정집에 행사가 있어서 남편과 함께 다녀와야 하는 일이 생겼고 시어머니 역시 외부에 약속이 있으셨죠. 마침 도우미 아주머님도 쉬는 날이어서 아픈 시아버님 혼자 집에 계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을 하자 시아버님은 자기가 무슨 거동도 하지 못하는 환자냐며 아무 걱정 말고 일을 보고 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아버님을 집에 혼자 두는 게 조금 불안했지만 아버님 말대로 거동이 불편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 다녀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필 그날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친정에서 한참 일을 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분은 바로 도우미 아주머니셨어요. 큰매느님, 난데요. 큰일 났어요. 지금 갑자기 아버님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사모님은 전화를 안 받으셔서 며느님한테 전화드리는 거예요. 얼른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어요. 제가 얼른 가볼게요. 남편과 함께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병원에 가보니까
시아버님은 눈을 감고 계셨고 그 옆에는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저희 왔어요. 아주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장님이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셔가지고 내가 119에 전화해서 병원으로 옮겼어요. 좀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지금은 응급처치를 해서 훨씬 괜찮아지셨고.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그런데 오늘 아주머니 쉬는 날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이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쉬는 날 맞는데 내가 사장님 좋아하시는 우뭇가사리를 만들어 놓는다는 걸 깜빡해서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잠깐 들렸는데 그사자리 났지 뭐예요. 아유, 참만 다행이지. 아무도 안 계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 그러셨구나. 정말 다행이에요.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이런 걸 바로 천운이라고 하는 걸까요? 응급 상황에 빠져버린 시아버님은 꼼짝없이 저승 문턱을 넘을 뻔하셨는데 아주머니의 방문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셈이었죠. 그러고 보면 아주머니는 저희 집안의 은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알게 된 시어머니도 아주머니의 손을 맞잡으며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 큰 위기를 잘 넘겼기 때문일까요? 시아버님은 그날 이후 병에 차도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암세포의 크기가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작아졌고 한번 시도해볼 만한 기회가 생겼다는 거였죠. 저희 가족과 아버님은 수술에 동의했고 곧바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 그 이후로 아버님은 눈에 띄게 상태가 좋아지셨네요. 의사 선생님도 예상보다 훨씬 예후가 좋다며 무척 희망적이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아버님과 저희 가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버님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 좋아하셨죠. 네, 맞습니다. 건강이 전부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을 다 얻은 것이나 다름없죠. 아버님은 마치 새로운 인생을 얻은 것처럼 열심히 치료를 받으셨고 운동과 식이요법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아버님은 1년 만에 암세포가 싹 사라졌다는 판정을 받으셨죠. 물론 몇 년간 추적 관찰을 해야 하지만 거의 기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님의 완치 소식에 가족들 모두 크게 기뻐했어요. 특히 시아버님은 자신에게 벌어진 이 기적에 눈물까지 흘리셨네요. 그런 아버님의 모습에 가족들도 마음이 울컥했죠. 시아버님의 병수발을 든 가족들도 고생했지만 집안을 돌봐준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역할도 컸습니다. 특히 위험에 빠진 아버님을 구해준 장군인이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더욱 컸네요. 시어머니는 아주머니께 보너스를 두둑히 넣은 봉투를 건네셨어요. 아주머니,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받아줘요. 내가 아주머니한테 감사한 마음을 다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요. 10년 가까이 우리 집을 돌봐준 것도 너무 고맙고 우리 집 양반 목숨 구해준 것도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사모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뭐. 저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그리고 사모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저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다음 달부터는 일을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니, 갑자기 왜요?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아휴, 아주머니가 안 나오시면 우리 집은 어떡하고. 사람은 금방 구해질 거예요. 제가 아는 이들도 몇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누가 사람 없을까봐 그러나 아주머니 같은 분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아, 큰일이네. 아주머니가 개인 사정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소식은 저희 가족에겐 꽤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분이셨거든요. 게다가 저희 집안일은 거의 아주머니가 도맡아 하셨기 때문에 당장 아주머니의 빈자리를 채울 일이 걱정이었네요.
하지만 떠난다는 사람을 막을 수야 있나요? 시어머니는 무척 섭섭해했지만 결국 아주머니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제 눈에도 아주머니가 계시지 않은 시댁은 정말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근 10년 동안 함께했던 시부모님의 헛헛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얼굴에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셨어요. 시아버님이 완쾌했다는 기쁜 소식 뒤에 바로 찾아온 일이었기에 씁쓸한 마음은 더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건강을 되찾은 시아버님이 차츰 일상을 회복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아버님은 운동도 나가시고 친구들도 만나시며 잠시 잃었던 소중한 일상을 찾고 계셨죠. 저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가 그런 아버님을 보면서 뿌듯한 마음을 가졌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아버님이 수상하게 보인 건 아주 우연한 계기 때문이었어요. 그날도 주말을 맞아서 어머님 아버님과 외식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식당 바깥에서 아버님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이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마치 연인과 통화하는 것처럼 말투나 내용이 달콤하고 야릇하더라고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짐짓 모르는 척을 하고 티를 내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시아버님의 통화하는 장면이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 겁니다. 여보, 그런데 아버님이 원래 친구분들이 참 많으시지? 그렇지. 전에 법무사도 하셨고 사업도 하셔서 알고 지내는 지인분들이 많지. 그런데 그건 왜? 그럼 이성 친구분들도 많겠지? 자세히는 몰라도 이성 친구도 많으시겠지.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걸 물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서 그래. 사람 참 싱겁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안테나를 세우면 웬만한 건 거의 다 들어맞는다고 보면 되죠. 금명 아버님한테선 뭔가 수상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전 그게 뭔지 꼭 밝히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시댁을 방문했는데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지방에 계신 친척분을 만나기 위해 며칠 집을 비우셨다는 겁니다. 시아버님은 밝은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올 줄 알았으면 미리 연락을 했을 텐데 이거 괜한 헛걸음을 해서 어쩌냐? 나도 오늘 우리 며느리랑 놀아주고 싶지만 오늘 기원을 가야 되거든. 나중에 네 시어머니 오면 다시 놀러 오너라. 네, 알겠어요, 아버님. 어쩔 수 없죠, 뭐. 그럼 놀다 오세요. 어머님 안 계신 동안 식사 잘 챙기시고요. 그래야 알았다. 새로 오신 아주머니가 잘 챙겨주시니까 그런 건 걱정 말거라. 그렇게 시댁을 나섰는데 기원을 가신다는 아버님도 집에서 나와서 휘적휘적 길을 가셨어요. 그 순간 전 아버님을 미행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웬만하면 기사님이 모는 차를 타시는 아버님이 지하철로 몇 정거장이나 되는 기원을 가는데 그냥 나왔다는 것도 수상했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걷는 아버님의 발걸음이 무척 가벼워 보인다는 것도 제 촉을 자극했어요. 전 그 길로 아버님들을 몰래 쫓았습니다. 아버님은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며 아버님이 탄 택시를 쫓았네요. 다른 건 몰라도 아버님이 기원을 가시는 게 아니란 건 틀림없었어요. 아버님이 다니시는 기원이 어디쯤인지 저도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30분쯤 달린 택시는 아버님을 어딘가에 내려놓더군요. 저도 얼른 차를 세우고 종종 걸음을 걷는 아버님을 뒤쫓았습니다. 아버님은 굽이진 골목을 휘젓고 다니시더니 어떤 건물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가정집으로 보이는 문을 익숙하게 열더니 쑥 들어가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저는 잠시 할 말을 잃고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어요. 시아버님이 너무나 뜻밖의 장소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왜 아버님은 남의 가정집에 들어가 버린 걸까요?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아버님이 들어간 저 집 문을 두드려보기라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판단이 서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망설이고 있는 사이 제 시선에 익숙한 사람의 뒷모습이 들어오는 겁니다. 전봇대에 몸을 숨기고 시아버님이 들어간 그 집을 유심히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전 대번에 그 뒷모습의 주인공을 알아보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지방에 가셨다던 시어머니였어요. 전봇대 뒤에서 무리하게 몸을 숨기고 있는 시어머님을 보고 대강 이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유 깜짝아. 아니, 네가 여긴 웬일이냐? 네가 여긴 왜 있는 거야? 어머님이야말로 왜 여기 계신 건데요? 지방에 가신다면서요. 그게 말이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혹시 아버님 미행하신 거 아니에요? 어?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예, 그럼 너도 네 시아버지 쫓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네, 맞아요, 어머니. 솔직히 요즘 아버님이 좀 수상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쫓아온 거예요. 어머니도 그런 거예요? 맞아. 네 말이 맞다. 나도 네 시아버지가 요즘 너무 수상했거든. 이 사람이 병이 났더니 어디서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셔츠에는 여자 화장품 냄새가 잔뜩 배있고 또 어떤 날은 여자 머리카락을 묻혀서 들어오질 않나. 아무래도 수상쩍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일부러 지방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 양반이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알아볼 속셈이었어. 아, 그러셨어요. 실은 저도 아버님이 여자분이랑 이상한 통화를 하시는 것 같아서 확실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아버님 뒤를 쫓은 거였거든요. 어머니, 이거 정말 수상한 거 맞죠? 아휴, 너도 그렇게 봤다면 맞는 거겠지. 도대체 저 양반이 뭐라고 했길래 저 집에 들어갔는지 내가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다. 이제 어떡해요?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다. 사실은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이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지 말고 저랑 같이 차에 들어가서 기다려봐요. 네?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알고 보니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의 수상한 행동을 감지하고 계셨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 일부러 집을 비우신다는 거짓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우리 두 사람이 딱 마주친 거였고요. 이 상황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헷갈렸지만 우리 두 사람은 묘한 동질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를 차로 데리고 가서 시아버님이 집에서 나오길 기다렸어요. 핸드폰도 미리 켜놓고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죠. 하지만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시아버님은 그 집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곧 죽을 사람을 살려놨더니만 아주 딴짓을 하고 다니는 모양이다. 아유, 젊었을 적엔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 늙어서 무슨 바람이 든 건지. 아버님이 옛날엔 어머님밖에 모르셨어요. 나 꼬신다고 영화관을 통째로 빌려선 의자 하나하나마다 안개꽃 한 다발씩을 놓아뒀는데 그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웠는지 몰라. 영화가 시작했는데도 스크린 불빛에 비친 하얀 안개꽃들이 너무 예뻐서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지. 영화관에 가득 채운 꽃냄도 얼마나 좋았는데. 내 마음 한 조각 얻자고 그렇게 정성을 쏟았던 양반이 대체 왜 저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옛날 생각을 떠올리는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면서 서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보니까 마음이 무척 아프더라고요. 부디 모든 일이 해프닝이길 바라면서 집에서 나올 아버님을 기다렸죠. 그렇게 한 두어 시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시아버님이 들어갔던 가정집 대문이 열리며 드디어 아버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아버님 곁에는 저와 시어머니가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몇 달 전에 그만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시아버님과 다정히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요. 우리 두 사람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을 잇지 못했죠. 점점 이그러지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이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치에게 차문을 열고서 시아버지에게 달려가기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출연에 화들짝 놀란 시아버님이 부모 새끼처럼 입만 뻥긋뻥긋 대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여기는 어떻게... 에이, 미친 양반아. 어디 다 늙어서 바람을 피워. 그것도 우리 집에서 일했던 아줌마랑. 에이, 미친 양반아.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고.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시아버님의 뺨을 후려쳤고 얼마 남지 않은 아버님의 머리칼을 와락 움켜쥐셨어요. 아버님은 시어머니의 완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러 다녔죠. 저도 크게 놀라서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려고 뛰쳐나갔지만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시어머니를 뜯어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사모님, 이러지 마세요. 사장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이게 다 저 때문이라고요. 아줌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얼굴 보고 산 지가 10년인데 어디 바람 필 사람이 없어서 내 남편이랑 바람을 펴. 이게 말이 돼?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사장님 좀 놔주세요. 이제 겨우 건강 되찾은 사람인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뭐라고? 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누굴 걱정하는 거야? 정말 나 미쳐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여보, 일단 네 머리채 좀 놔줘봐.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일단 이거 좀 놓고 얘기하자. 응? 니들이 정말 쌍으로 죽고 싶어서 한 달 났구나. 그래, 어디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니들이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건지 어디 평념을 좀 해봐. 아유, 사람을 죽일 셈이야? 어우, 진짜 죽을 뻔했네. 신소리 말고 어서 말이나 해.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미정이한테 마음이 간 건 미정이 얼씨구. 그러니까 니 둘이 그렇게 이름을 부를 만큼 다정한 사이인 거냐? 사람 마음이 어디 마음대로 되나? 몸이 아프니까 챙겨주고 보듬어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어. 이젠 나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와버렸지 뭐야. 그러니까 기어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겠단 말이네. 시아버님의 뻔뻔한 태도에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는 또다시 시아버님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는데요. 그때 아주머니가 시어머니를 가로막아섰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적인 말을 뱉는 겁니다. 맞아요. 이젠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전 사장님 애도 낳았는걸요. 뭐라고? 지금 너 뭐라 그랬어? 누구 애 낳아? 죄송해요, 사모님. 저도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요. 그동안 사모님이랑 쌓은 정이 있어서 정말 볼 연목이 없지만 저도 이제 사장님 애를 낳았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요. 첩이라고 해도 좋고 후처라고 해도 좋아요. 뭐라고 해도 좋으니까 저한테 사장님을 주세요. 네? 아니, 이것들이 정말...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두 사람이 나온 집으로 후다닥 달려가셨어요. 그리고 대문을 와락 여시더니 곧바로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는 겁니다. 전 그런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그 집 거실 안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거기엔 젖먹이 어린애가 곤히 잠들어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소름이 돋으며 눈물이 마구 쏟아지더라고요. 이를 이렇게까지 만든 시아버지와 아주머니가 너무나 밉고 싫었습니다. 저는 시아버님과 아주머니를 한번 쏘아보고 난 뒤 얼른 시어머니를 차로 모셨어요.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저는 이 모든 사실을 가족들에게 밝히게 됐죠. 깜짝 놀란 남편과 시누는 당연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말도 안 돼. 여보, 정말이야? 정말 아버지가 아줌마랑 바람이 폈다고? 우리 아버지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아, 맞아요, 언니.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빠 아팠을 때 엄마가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아닐 거예요. 그쵸? 뭐 잘못한 거죠? 지금 어머님 들어 누워 계신 거 안 보여요?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저랑 어머님이 직접 본 사실이에요. 아버님도 인정했고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 아버님이랑 애도 낳았대요. 자기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일을 그만둔 것 같아요. 뭐라고? 애도 있다고? 아, 참. 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 진짜 아빠가 그랬다고?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 들고 살아? 남편과 시누는 당연히 길길이 날뛰었고 때마침 새어머니 집에 들어온 시아버지와 크게 다퉜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정말 그 아주머니랑 바람난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래, 미안하지만 그렇게 됐다. 하지만 지금껏 내 청춘 바쳐가면서 니들 부족함 없이 키웠잖아. 죽었다 살아난 나도 이젠 내 인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어? 아니, 아버지,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지금까지 아버지 보살핀 사람이 누군데요?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이건 아버지 행복하자고 가족들 버린 거라고요. 니들 편할 대로 생각해라. 나도 더 이상 니들 인생 관여치 않을 테니까 니들도 내 인생 상관하지 말라고.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잘못된 사랑에 눈이 먼 아버님은 끝까지 요지부동이셨어요. 자신의 잘못은 티끌만큼도 없다며 어머님과 갈라서겠다고 선언하셨죠. 그런 아버님의 태도에 기가 질렸습니다. 그렇게 자상하고 좋으셨던 분이 이렇게 돌변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이혼을 하자는 시아버지에게 절대 이혼은 해주지 않을 거라며 바득바득 일을 가시더군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울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아버님의 큰 불행에 가족들은 똘똘 뭉쳐서 아버님을 지키고 돌봐드렸죠. 그런데 그 대가가 겨우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화목하고 단란했던 시댁은 단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네요. 전 그런 아버님에게 눈물로 호소했어요. 아버님,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은 아버님을 정말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아내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구시면 벌 받아요, 아버님. 미안하다, 아가. 하지만 나도 이제 별 수가 없단다. 너도 그냥 시아버지 찍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라. 응? 아버님, 정말 이러시지 마세요. 네? 제 호소도 설득도 다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시아버님은 내연녀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셨고 여생을 늦둥이를 키우며 지내겠다고 선언하셨죠. 어머니는 끝까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가족들의 설득으로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시어머니가 분할받은 재산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가사도우미에게 남편을 빼앗긴 상실감은 돈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었죠. 저는 이 사건이 있은 후 한동안 우울증에 빠져 지냈습니다.
취약한 시아버지의 본 모습을 본 것 같아서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가족을 배신한 시아버지는 따로 살림을 차려서 도우미 아주머니랑 아직 잘 살고 계십니다. 아직 이 이야기는 진행형이에요. 저도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가혹한 복수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시아버님이 제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으면 하는 바람은 있네요. 오늘의 쌀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